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해주부TV입니다. 오늘은 호주 부동산 고정금리 만료 이후 모기지 급등 부동산 리파이낸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호주인들은 고정금리 모기지에서 벗어나면서 금리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은 고정금리 대출자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고, 대출자의 9%가 2024년까지 저축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는 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무슨 상황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호주 대출자들은 이제 초저 고정금리가 만료되기 시작하면서 월 모기지 금리 65% 급증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고정금리가 만료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다시 새로운 금리가 적용된다는 것이고, 새로운 금리는 바로 RBA가 이달 11년 만에 최고로 설정한 3.6% 금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3.6%에 버금가는 그런 금리를 적용받았을 때, 이전에는 정말 값싼 대출을 받았었는데 이제는 값비싼 이자 비용을 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 은행들이 예측하는 것이, 아마 RBA는 5월까지 금리를 3.85%까지 더 올릴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과연 모기지 대출자들은 견딜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얼마 정도가 더 이제 모기지 비용이 상승할 것인가에 대한 분석이 있는데, 평균 60만 모기지를 가진 대출자는 재융자를 하지 않으면, 다시 뭔가 융자를 받지 않으면은 월 상환액이 2,500달러에서 4,163달러로 무려 65%가 증가할 것이라고 레이트시티가 계산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체감 자체가 엄청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심각한 모기지 스트레스에 직접적으로 노출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게 된다면은 50만 달러는 3,469달러가 되고, 60만 달러는 4,163달러, 그리고 10만 달러는 6,930달러를 모기지로 내야 된다. 이 비용이 이제 대출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그 겪게 되는 스트레스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이 부동산 거품이 제거가 되거나 아니면 많은 사람들의 저축이 고갈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미리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또 신규 대출 받는 사람들도 지금은 이자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 필요하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대출을 갚지 못했을 때 막 부동산 급 매물이 쏟아져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하락장을 노리는 사람들도 앞으로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점까지도 강조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5월 이후 변동금리 차용자들은 월 상환액이 48% 정도 증가하게 된 상황이고, 그리고 호주의 은행들 자체도 이 금리를 거의 3%씩 이미 올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스트레스와 부담은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까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RBA에서는 늘 금융 안정성을 검토합니다. 그래서 호주 경제가 거품은 없는지 안정적으로 굴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4월의 금융 안정성 검토는 2023년에 초저금리자가 만료되는 88만 명 고정금리 차용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나타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호주 금융당국에서도 이 지금 계속해서 변동되고 있는 만료되고 있는 고정금리 대출자들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는 상태다라는 점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고정금리 차용자들이 주식이나 유동성 버퍼를 축적할 시간이 적다.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주식이나 아니면은 다른 현금성 자산을 확보하기에는 현재 그 시간이 너무 짧은 시간으로 이런 모기지가 만료가 되어 가고 있다는 점까지 강조하면서 상황의 심각성이 높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차용인들이 모기지 상환액이 증가할 때 재정적 스트레스에 빠질 위험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 대출자의 14%가 비필수 지출을 줄이지 않고 2024년 중반까지 저축을 고갈시킬 것이라는 점, 2024년까지 과연 버틸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대신 대출자의 9%는 상대적으로 극단적인 금액 또는 40에서 80%로 비피수 지출을 줄이더라도 저축액을 소진할 것이다. 호주는 1990년 이후 최악의 생활비 위기를 겪고 있다. 이래전까지 얘기를 하면서 현재 경제는 굉장히 녹록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장밋빛 전망만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점까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모기지를 어떻게 리파이낸싱을 할 수 있을까, 재융자를 받을 수가 있을까라는 점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호주의 치솟는 이자율 때문에 그 리파이낸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금융 당국에서 이제 뭐 더 많은 버퍼, 저축 버퍼나 아니면은 더 많은 안정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거의 3% 이상을 적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서비스 가능 버퍼 때문에 재융자를 할 수가 없다. 이전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야 되고 또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그런 기준이 더 스트릭해졌기 때문에 내가 원한다고 해서 막 재융자를 다시 받고 뭐 그런 식으로 넘어가기가 힘들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때가 바로 1919년에서 2021년 사이에 쓰여진 주택 융자는 역사적으로 낮은 금리를 바탕으로 해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거의 뭐 대출금리보다 2.5% 높은 상환 능력을 테스트했었고, 지금은 이제 버퍼가 거의 뭐 3.5%까지 올라갔다라는 건데, 지금은 긴축의 시대,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의 사이클을 타면서 계속해서 주머니를 조여가는 그런 긴축의 시대를 맞이하여 거의 뭐 버퍼를 3.5% 이상을 더 넉넉하게 잡고 대출자들에게 요구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지금 뭐 모기지가 한 4%, 5% 되면은 거기에 더 플러스하면 8.5% 이상의 여유 공간을 더 요구한다. 만약에 여유 공간을 만족할 수 없다라면은 재용자를 해주지 않는 게 금융 당국에서 금융 안정성을 유지하는 방법이다라는 점까지 말씀드리면서, 그래서 문제가 주택 가격 하락 배경으로 많은 대유행 차용인은 바로 코로나 시대 때 대출받았던 사람들은 오늘날의 대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서 경쟁 대출 기관으로부터 더 나은 거래를 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까지 강조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은행 규제 기관이 하는 그런 서비스 가능 버퍼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대신 이제 이 사람들도 너무 경제가 침체되고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건 좋은데 경제가 너무 침체될 것을 막기 위해서 대출 기준을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책을 바뀌어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금융 모기지를 대출받는 사람들에게 더 나은 선택지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것은 우리가 염두에 볼 필요가 있다는 점까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전개될까, 부동산 시장이 어느 식으로 전개될까에 대해서 봤을 때는 또 마냥 이제 무조건 반등할 것이다, 이제 금리가 피봇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다시 금리가 내려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무조건 부동산 시장은 반등할 것이다라고 속단하는 것보다 아직 사람들이 이제 겪고 있는 어려움들, 해결되지 못한 점들, 금융기관이 아직까지는 좀 더 많이 보수적으로 재융자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의 모기지가 변동금리를 바뀌면서 모기지에 엄청난 돈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된다면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고민해 볼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부분이 뭐 정답이다, 부동산 무조건 오른다, 이제 하락장 끝났으니까 상승장 올 것이다, 이렇게 속단하기가 힘들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부동산 지금 산다고 했을 때도 뭐 고정금리로 살 것인가 변동금리로 살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코로나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이제 고정금리로 산 사람들이 그 시간을 지나고 나서 지금 이제 위기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금리가 높은 상태에서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을 것인가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을 것인가, 이런 점까지 결정할 수 있는 거고, 또 부동산 가격이 더 하락하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인가, 그런 점까지도 우리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해주부TV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